번역된 글, 한국 이름 및 장소 반영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은 90대에 접어들어도 건강하고 강하며 균형 잡힌 느낌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식단이나 운동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것은 몸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고 마음을 기르는 것 사이에 조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함께 작동할 때 우리의 체중이나 외모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웰빙을 향상시켜 매일매일 더 활력 있고 회복력 있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먼저 음식과 그것이 우리 몸뿐만 아니라 삶에 어떻게 연료를 공급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저는 주로 신선한 과일, 채소, 통곡물, 그리고 특히 연어와 같은 생선으로 구성된 페스코 채식을 따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마법의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공식품이나 인공적인 것 대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기초입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는 비타민, 미네랄, 섬유질로 가득 차 있으며 이 모든 것은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음식들을 에너지 수준을 유지하고 근육 회복부터 피부 건강에 이르기까지 신체 기능을 지원하는 도구로 생각하십시오. 가장 좋은 점은 페스코 채식주의자가 아니더라도 통곡물 가공되지 않은 식품에 집중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왜 가공식품을 피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가공식품의 주요 문제는 나트륨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일부 소금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나트륨은 고혈압과 같은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몸이 수분을 보유하도록 하여 붓고 둔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공식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체중 에너지, 심지어 기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음식들을 최대한 줄이고 실제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재료로 신선한 집밥을 선택합니다. 식사에 관해서는 하루에 3끼 주요 식사를 하는데 집중합니다. 하루 종일 간식을 먹거나 식사 사이에 간식을 먹고 싶은 유혹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당신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식, 특히 포장되거나 설탕이 든 간식은 혈당 수치를 방해하고 쉽게 원치 않는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간식을 아예 피하려고 노력하지만 식사 사이에 조금 필요한 것을 발견하면 당근이나 샐러리와 같은 신선한 채소를 선택합니다. 풍미를 위해 소량의 후무스를 더하는 것은 흥미를 유지하면서도 체중이나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양가 있고 저칼로리 선택을 제공합니다. 제 식단을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유지하는 또 다른 방법은 일부 품목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주 초에 저는 다양한 신선한 과일을 썰어 용기에 보관합니다. 이렇게 하면 아침 식사를 할 때 준비하는 데 추가 시간을 들이지 않고도 시리얼이나 오트밀의 벨이나 썰어놓은 과일 한 줌을 쉽게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은 특히 아침에 건강한 식사를 노력 없이 하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에 아몬드 또는 두유를 약간 넣으면 만족스럽고 영양분이 가득한 식사를 하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습관들이 큰 변화를 가져오지만 식단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저는 첨가된 설탕과 정제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즉 흰빵 페이스트리, 설탕이 든 간식을 최소화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혈당 급등과 하락을 유발하여 피곤하고 둔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저는 통곡물, 채소, 과일과 같은 공급원에서 대부분의 탄수화물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지속적인 에너지를 제공하고 더 오랫동안 포만감을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불필요한 칼로리를 추가하지 않고 몸에 영양을 공급하는 균형 잡힌 식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단을 고수하는 것의 큰 부분은 양 조절입니다. 큰 접시에 음식을 가득 채우기보다는 더 작은 접시를 사용하여
과식하지 않고도 푸짐한 식사를 즐길 수 있습니다. 큰 접시를 채울 때 의도한 것보다 더 많이 먹을 때까지 계속 음식을 추가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더 작은 접시를 사용함으로써 저는 자연스럽게 칼로리 섭취량을 조절하면서 놓치는 것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동등하게 중요한 습관, 즉 운동으로 넘어갑시다. 저는 체육관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움직임을 건너뛰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는 지속 가능하고 즐겁게 느껴지는 방식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데 집중합니다. 저에게는 보통 산책을 하는 것, 특히 제 강아지 복실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3번 하루에 최소 2마일을 걷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제 산책은 제한되었고 줄어든 움직임의 영향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태우거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몸을 활력 있게 유지하고 정신을 고양시키고 마음을 예리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외로 나가거나 장거리를 걷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집에서 활동적으로 지낼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몸을 움직이기 위해 멋진 장비나 체육관 회원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머물러야 한다면 의자에 앉아서 하는 운동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작은 아령이나 심지어 수프캔 2개를 들어 올리는 것은 팔을 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서 있을 수 없다면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을 시도해 보십시오. 이것은 여전히 근육을 사용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이러한 작은 움직임은 느끼는 방식에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혹시 작은 페달 운동기를 사용할 수 있다면 많은 공간을 필요로 하지 않고도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또 다른 훌륭한 방법입니다. 의자 앞에 설치하고 페달을 밟아 다리가 움직이게 하면서 프로그램을 시청하거나 책을 읽으십시오. 중요한 부분은 매일 몇 분이라도 운동을 규칙적인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강렬하거나 지칠 필요는 없지만 어느 정도 수준의 움직임을 포함하는 것은 근육을 강하게 유지하고 골밀도를 높이며 관절 유연성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이 하체를 사용하는 훌륭한 형태의 운동이며 가벼운 유산소 운동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든 일관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기분을 좋게 하는 화학물질인 엔도르핀을 분비하여 자연스럽게 기분을 좋게 하고 동기부여를 유지합니다. 규칙적인 움직임을 우선시함으로써 신체적으로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더 맑아지고 더 기민해진다고 느낍니다. 다시 산책 루틴으로 돌아온 이후로 제 에너지 수준이 향상되었고 저는 그냥 제 자신이 더 된 것 같습니다. 식단과 운동 외에도 건강 여정을 성공시키거나 실패하게 만들 수 있는 또 다른 요소, 즉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느끼는 방식, 그리고 매일매일을 접근하는 방식은 전반적인 웰빙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마음과 몸은 진정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전망을 기르는 것은 어떤 식사나 운동만큼이나 건강함을 느끼는데 필수적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아름다운 날 숙면 또는 아침 햇살의 따뜻함과 같은 단순한 것에 대한 작은 감사함조차도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대한 분위기를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상태로 일어나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루가 더 잘 흘러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좋은 시작을 하는 것이 회복력의 기초 역할을 한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은 어제가 그리 좋지 않았더라도 이 작은 루틴은 어제의 무게를 오늘로 끌고 오지 않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이 정신 건강에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실은 그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식단에도 말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지 않는 위안 음식이나 간식에 손을 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키움으로써 그러한 스트레스성 식욕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이 좋은 상태에 있을 때 위안을 위해 냉장고를 습격할 유혹이 훨씬 덜합니다. 정신 상태와 식습관 사이에 이러한 연결은 우리가 긍정성을 선택할 때 강력합니다. 더 건강한 음식 선택을 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고 과식이나 건강하지 못한 습관으로 이어지는 감정적인 함정을 피하기가 더 쉬워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닙니다. 삶은 어려울 수 있으며 어려움에 직면하여 낙관적으로 지내는 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저는 힘들 때조차도 앞으로 나아갈 한 가지 좋은 점을 찾도록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러한 감사 실천은 단순히 낙관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모든 것을 통해 우리 자신을 강하고 꾸준하게 유지하는 회복력을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운동이나 식단처럼 이러한 감사 습관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강해지며 매일 실천할 때 강화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사, 꾸준한 움직임, 긍정적인 마음가짐이라는 이 세 가지 기둥을 결합함으로써 저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완벽함이나 제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균형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마르거나 특정 외모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초점은 건강 좋은 느낌, 그리고 활동적으로 지내서 삶을 완전히 계속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고 지속 가능하게 느껴지는 체중과 체력 수준을 찾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몸에서 행복함을 느끼고 좋아하는 일을 할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수준 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건강해지는 것은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여정이 아닙니다. 저는 다른 체형이나 곡선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의 삶에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돌보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건강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잘 먹고 활동적으로 지내고 긍정적인 태도로 삶에 접근합니다. 건강은 저울의 숫자가 아니라 특정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느끼는 방식과 자신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특정 모양이나 크기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 몸과 마음에 영양을 공급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것에서 얻을 수 있는 한 가지 결론이 있다면 그것은 건강과 행복이 누구나 채택할 수 있는 몇 가지 간단한 습관으로 귀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가공된 것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일어나 움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선택하는 것은 각자에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시작했더라도 작은 발걸음이 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개혁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소를 더 많이 먹거나 매일 조금씩 걷거나 아침에 감사함을 실천하는 등 집중할 영역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조금씩 이러한 작은 선택들이 쌓여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가져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과 세월을 기대하면서 건강에 투자하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 몸과 마음은 평생 우리와 함께하며 최고의 보살핌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를 고양시키고 우리를 강하게 유지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선택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잘 대할 때 우리는 그 선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장하여 긍정성, 친절,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세상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생활 방식을 포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영감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건강 행복 또는 단순히 최고의 상태를 위해 변화를 만들고 있든 당신이 내딛는 모든 작은 발걸음이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아십시오. 오늘 자신을 위해 멋진 일을 하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곧 다시 여러분 모두와 연결되기를 기대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여정을 함께 합시다.